코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리뷰할 논문은 Representation Learning by Learning to Count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8월에 나왔고요. 작년 ICCB에서 오랄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 두 분한테서 많이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네.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피처를 엑스트랙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피처를 엑스트랙트 한 다음에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도구라는 이 레이블이 나오는데,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이고 디텍션 혹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쓰이죠. 네. 근데 이 데이터 만드는 게 되게 휴먼 어노테이션 하는 게 좀 되게 금전적으로도 비싸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완벽할 수는 없죠. 네. 저도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피처를 익스트랙트하고 어떤 수도 태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 오토매틱 어노테이션을 답으로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앞에 거는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오토매틱 어노테이션이 있으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하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 수도 태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얘가 이런 칼라라이제이션이고요. 혹은 이런 빈칸이 있으면 이걸 채우는 얘인데요. 이 논문에서 하려는 거는 새로운 수도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세는 겁니다. 네. 아직도 백그라운드긴 한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스페이스에 있으면, 어떤 공간에 있으면 이 강아지 이미지는 가까이 있을 거고 이 고양이 이미지는 멀리 있을 거죠. 이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 피처 러닝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알맞는 데이터에서 레프레젠테이터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이 두 이미지에서 비슷하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두 이미지에서 다른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이 레프레젠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받아오면 이런 강아지라고 하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강아지라고 하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고양이라고 하면서 이런 레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이미지가 비슷하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이미지에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르다고 하냐고 하면 그냥 랜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비슷하냐고를 솔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런 전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치를 쪼개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쪼개서 이 패치들에 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 있죠. 요소들을 다 더하면 이 전체 이미지의 시각적인 요소 합이 나오겠죠. 네. 두 개가 똑같겠죠. 타일 1 더하기 타일 2 더하기 타일 3 더하기 타일 4들의 시각적인 요소들은 이 전체 이미지의 시각적인 요소들과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 코가 하나고 여긴 코가 아예 없고 제로고 여기도 코가 아예 없고 여긴 코가 하나 있죠. 그래서 총 2개고 합도 2개고요. 뭐 발바닥을 보시면 여기 합이 총 6개인데 여기는 아예 없고요. 발바닥이 파워즈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3개가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여기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여기 3 더하기 3은 이렇게 6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런 타일로 쪼개고요. 이 쪼갠 타일들을 이렇게 다 더하면 이 이미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이 x는 이미지고 이 tj는 이 뭐 타일들입니다. 뭐 여기서 4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고 이 dx는 이 이미지에서 그냥 다운샘플링 한 겁니다. 다운샘플링해서 d고요. 그래서 각각 타일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다 더하고 이 다운샘플링 된 이미지에서 빼면서 로스를 구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타일 개수들의 합하고 요거에 합하고 빼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0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계속 0이 되면 로스를 계속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쉽다는 거죠. 네. 쉬우니까 여기서 또 해결책을 낸 게 콘스타티브 로스라고 이 뭐가 다른지를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잘 학습하는 로스를 여기서 또 학습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강아지 그림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똑같고요. 이 타일 4개를 쪼개고 각각 4개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이 이미지를 또 다운샘플링 시키고요. 이걸 4개를 더해서 다운샘플링 된 이미지랑 이렇게 빼고요. 또 이 4개를 더한 거를 이건 강아지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배 이미지인데 이거를 빼면서 콘스트라스티브 로스를 구합니다. 네.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은 그러면 네. 각 비주얼 컴포넌트들의 개수예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논문에서 개수를 약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개수를 말한 것 같고요. 실제로 네. 개수를 내뱉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제 생각은 그냥 뭐가 아웃풋이죠? 네? 그냥 피처 네. 컨티뉴어스 밸류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네네. 카운팅은 약간 뭐라고 하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비슷한 거는 뭐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배 이미지처럼 완전히 다른 거는 멀게 되는 거죠. 이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는 다 웨이트를 쉐어링 하고요. 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이건 아까 전에 본 이 비주얼 로스를 이 비슷한 거를 구하는 거고 이 뒤에가 이 강아지 이미지 타일에서 더한 거를 이 배 이미지에서 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알렉스넷을 썼습니다. 논문에서 네트워크를 쓰는 BG든 뭐든 쓰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알렉스넷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실험인데요. 논문에서는 실험 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데 이 학습된 걸로 여기서 하는 태스크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갖고 트랜스퍼 러닝을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그 다른 그 다른 그 뭐지 논문이나 그 코드에서 갖고 온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고요. 이 직소는 제가 찾아봤는데 얘는 그 어떤 그 타일로 쪼갠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타일로 쪼갠 다음에 얘를 막 섞은 다음에 이거를 진짜 퍼즐처럼 맞추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직소라는 것도 이 논문 저자가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잘 나타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논문에서 나온 그 트랜스퍼링 태스크가 그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파스칼 데이터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 이미지 넷으로 한 건데 잠깐 요거 스킵하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이 places 데이터라고 그 MIT에서 만들었고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 이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갖고 또 실험을 했는데요. 그 이 트랜스퍼 러닝 해가지고 이 places classification 갖고 실험을 했는데도 그 다른 뭐 나와 있는 코드들보다 이게 더 논문들보다 이게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논문들을 정한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 그 공개된 그 코드나 논문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비교한 게 이 컬러레이제이션은 그 흑백 이미지를 그 컬러 이미지로 바꾸는 거고요. 이 직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일로 쪼갠 다음에 그걸 막 섞은 다음에 그걸 알맞게 맞추는 거고. 네. 아무튼 이 논문의 가장 그 트랜스퍼 러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실험은 이 트레이닝 그 이미지넷으로 이 사이즈하고 이 컬러 스페이스는 그 흑백하고 RGB하고 만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흑백으로만으로 하고 RGB만으로 하고 섞어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 트레이닝 사이즈가 가장 높은 거하고 섞어서 한 게 그 가장 그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뭐 아무튼 네. 이런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험한 거는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 리니어나 큐빅이나 에리어나 랑크조스나 이게 다 오픈CV에 들어가는 그 다운 샘플링 그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 다운 샘플링 방법을 하면 어떤 약간 마크가 남아가지고 그걸까지 학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다운 샘플링 사이즈들을 다 섞어서 했더니 제일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리니어 하나 한 거나 큐빅 하나 한 거나 하나로만 한 거나 에리어 하나로만 한 것보다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디텍션을 한 게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이미지가 있고 점점 약간 커지는 건데요. 커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미지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크로핑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점점 이쪽으로 가면 뭐 점점 커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커지면서 여기서 나온 그 비주얼
시각적인 요소들을 카운팅한 건데 이렇게 스케일이 커질수록 이 시각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리고 또 실험을 한 게 이건 이미지넷 갖고 테스트한 건데 가장 활성화된 이미지들하고요. 가장 활성화되지 않는 이미지들을 비교한 건데 가장 활성화된 이미지들은 약간 뭔가 물체나 우리가 약간 인식하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활성화되지 않는 이미지들은 어떤 패턴이나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라고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약간 이건 좀 시만틱하게 약간 의미 있는 거고 이건 약간 우리가 뉴럴넷에서 약간 엣지나 뭐 그런 걸 뽑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네. 또 이건 또 여기서도 가장 활성화된 이미지들하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성화되지 않는 이미지들이고요. 이건 코코 데이터로 한 거고요. 이거는 이미지넷에서 어노테이션을 주지 않고 트레이닝을 한 건데 가장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라라고 찾아라는 게 이 태스크의 목적이었는데요. 뭐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이 버스 이미지들을 줬는데 버스 이미지를 잘 찾고 이미지넷에서 뭐, 뭐 바다 이미지를 줬는데 바다 이미지를 잘 찾고 네. 뭐 코코에서도 좋은 결과 냈고요. 이런 하얀 강아지 했는데 하얀 강아지 나오고 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런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라라는 태스크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건 각 뉴런에 있는 그러니까 뉴럴 1에서의 가장 활성화된 이미지들을 나타낸 거고요. 이건 뉴런 2, 뉴런 3, 뉴런 4에서 활성화된 이미지 각각 뉴런에서 활성화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잘 클러스터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뉴런 1 같은 경우는 이 하얀 강아지들 이미지를 가장 좋아하고 이 뉴런 3 같은 경우에는 이 야구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고 이 뉴런 4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이미지들을 다 좋아하는 건데 이 이미지들이 다 한 뉴런당 클러스터링 한 것처럼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코코에서도 한 건데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거 같은 음식 이미지들만 모아 좋아한다고 했고요. 이 뉴런 3이 여기서는 무슨 뭐 침실 이미지들을 좋아한다고 뉴런 4가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콘클루션인데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를 뭐 제안하고요. 제안한 게 어떤 카운팅 비주얼 이 시각적인 요소들을 카운팅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하고요.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 제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제가 태수님 답변 제가 좀 아, 네. 저는 클리어했어요. 그때 금방 들었을 땐 약간 헷갈렸다가 좀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네, 클리어했어요. 됐습니다. 앞에서 그 뉴런들이 어떤 뉴런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뉴런들마다 액티베이션 하는 그림들이 달라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뉴런들이 있으면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뉴런 1이라고 하고 얘가 2라고 하고 얘는 3이라고 하고 얘는 4라고 하는데 이 1 뉴런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뉴런 1에서 가장 활성화된 이미지들이 얘네고요. 뭐 2에서 가장 활성화된 이미지들이 얘네고요. 그 3에서 그러니까 가장 활성 그게 네. 예, 아웃풋인 거죠. 아웃풋 노드가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네. 노드가 제일 큰 값 나오는 것들이 지금 1번 이 강아지들이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럼 아웃풋 노드가 4개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되게 많은데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 알렉스 넷을 써가지고 뭐 제가 알렉스 넷 갑자기 그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예. 갑자기 구조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네트워크가 작아가지고 4개밖에 그래도 4개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예, 잘 쭉 보다가 잘 나온 거 이렇게 몇 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논문에서 메인 컨트리뷰션을 좀 짧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간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은 뭘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용어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붙여야 되잖아요. 뭐 이 게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 도그라는 라벨을 붙여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태스크들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다른 태스크들하고 보다 다른 성능이 좀 좋았다고 하고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벤치마크 성능이 좀 있나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트랜스포 러닝이나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다른 데에서 밝히고 있는 리포트하고 있는 결과들에 비해서 뭐 셀프 노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벤치마크 자료들이 있나요? 여기선 트랜스퍼 러닝 말고는 따로 비교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논문에서 네. 그 시아미즈 네트워크랑 관계에 대해서 뭐 설명돼 있거나 이런 부분 없었나요? 샵 네트워크랑 관계랑은 설명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근데 네. 제가 그냥 지금 듣고 이렇게 딱 이야기에는 네. 그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네. 아까 뭐지 컨트라스트 로스까지 있는 그 그림에서 보면 결국 네. 이게 그냥 시아미즈 네트워크로 생각하면 이 이미지 지금 시아미즈 네트워크에서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계 로스를 주고 그러니까 같게 하고 이제 네. 거리가 좁아져야 되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거리가 멀어져야 되도록 이렇게 똑같은 쉐어링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예. 여기서는 이제 같은 클래스라는 거를 안 넣고 그냥 그 하나의 이미지에서 잘라가지고 4개 붙인 거랑 네. 그냥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한 거랑 그게 같은 이미지라고 놓고 그냥 시아미즈 네트워크 한 거랑 거의 똑같아 보여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클리어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랑 좀 이게 비교를 하고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그런 디스커션이 혹시나 있었나 싶어서 샵 네트워크는 언급을 안 했어요, 여기서. 네. 네. 근데 이거 보면서 약간 샵 네트워크랑
거의 샵 네트워크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쵸.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쫙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제목이 뭐 카운트 이런 거 하는데 아까 피처 그냥 피처의 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쫙 넘어오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혹시 코멘트나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